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YTN 국제부의 우장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이 미국 FBI가요, 희대의 비행기 납치 사건, 일명 이 쿠퍼 사건의 수사를 45년 만에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던데, 이 납치 사건이 어떤 사건이길래 45년 동안 수사를 한 겁니까?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한편의 영화 같았던 비행기 납치 사건인 쿠퍼 사건의 수사를 45년 만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FBI 시애틀 지부는 7월 8일자로 FBI는 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건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쿠퍼 사건 수사에 배속된 인력을 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엄청난 수사 인력과 첨단 과학 기자재를 투입해서 45년째 용의자의 행방과 그의 정체를 규명하지 못한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다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제로 남게 된 쿠퍼 사건은 댄 쿠퍼라는 남성이 1971년 여객기를 폭파하겠다며 조종사와 승무원을 위협해 비행기를 납치하고 나서 인질 석방 대가로 받은 당시 돈 약 2억 2,900만 원을 몸에 두른 채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탈출한 만화 같은 사건입니다. 예, 이 댄 쿠퍼라는 이름의 남성은 1971년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인 11월 24일 오리건주 포틀랜드 공항에서 $20를 주고 워싱턴주 시애틀 터코마 공항으로 가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여객기 편도 항공권을 샀는데요. 쿠퍼는 이륙 후 승무원에게 폭탄을 보여준 뒤에 시애틀 터코마 공항 도착과 함께 인질로 잡은 승객과 승무원을 풀어주는 대가로 수사기관에 $20 지폐로만 이루어진 현금 $20만 낙하산 4개를 요구했습니다. 몸값을 받자 승객 36명, 승무원 2명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에 그는 일부 승무원을 계속 비행기에 태우고 기수를 멕시코 시티로 돌렸습니다. 쿠퍼는 시애틀 터코마 공항을 이륙해서 네바다주 비행 고도 3,048m 상공에서 돈을 입고 있던 정장에 두른 채 낙하산을 펴고 비행기에서 탈출했습니다. 네. 1980년에는 한 소년이 콜롬비아 강 주변에서 낙하산 잔해와 쿠퍼의 넥타이 등을 발견했지만 그의 행방을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 범인을 못 잡았군요. 이 모방 범죄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 중국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처럼 이 대학 입시 경쟁이 중국도 심하죠. 이런 수험생을 노린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다면은 중국에는 가오카오가 있는데요. 중국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가 끝나면서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를 노린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양시 법원이 다룬 대입 사기 사건의 경우 대학에 낙방한 딸을 둔 한 학부모는 지인으로부터 기부금 50만 위엔, 우리 돈으로 약 8,550만 원을 내면은 명문대에 딸을 입학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기부금을 내고 딸을 대학에 진학시켰습니다. 그러나 딸은 일주일도 안 돼서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정식 대학이 아니라 돈 내고 등록만 하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학원임을 알게 됐습니다. 일부 대학 교직원이 사기에 연루되기도 했는데요. 단둥이 한 남학생이 합격 점수선에 미치지 못하자 랴오등대 교직원이 접근해서 학적을 취득하게 돕고는 2년에 걸쳐서 학생 부모로부터 약 1,700만 원 이상을 뜯어냈습니다. 단둥시 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교직원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과열된 이 교육열에 좀 어두운 그늘인 것 같습니다. 자, 의학 소식인데요. 이 폐경 초기에 에스트로겐 패치를 사용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미국 메이오 클리닉 KR 칸타르시 박사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고갈되는 폐경 초기에 에스트로겐 패치를 사용한 여성은 알츠하이머 치매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뇌세포의 표면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가 적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폐경 후 5개월에서 36개월이 경과한 여성 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칸타르시 박사는 밝혔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에스트로겐 피부 패치, 경구 에스트로겐, 가짜약을 4년간 투여한 뒤 투약을 끊고 그로부터 3년 뒤 뇌세포의 베타 아밀로이드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에스트로겐 패치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태경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이 같은 효과가 확인된다면 여성들의 치매 예방법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칸타르시 박사는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YTN 국제부의 우장균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오선의 이주영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또 오늘 뜨거운 이슈인 이 사드 배치 등 현안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주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8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하신 분이 이주영 의원님을 포함해서 5명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적인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신지 궁금한데 좀 승기를 잡았다고 느끼십니까? 예,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예, 뭐 그렇게, 판세를 완벽하게, 분석하기는 아직 좀 이른 시점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약간의 자신감은 느껴지는데요? 네, 네. 자신감 네. 다 가지고 해야죠. 자, 이 최근에 한 일간지 분석 기사를 보니까요. 이 5명의 네. 당대표 경선 출마자 중에 이 네. 개파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한 분이 바로 이주영 의원이시더라고요. 네, 네. 예, 출마 선언문의 첫 문장이 개파 청산과 화합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제 개파 갈등을 심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새누리당 참패의 원인에 크게 작용했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네. 뭐 또 다른 원인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 또 현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또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제 개파 이기주의라든지 개파 패권주의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개파 구도에 갇혀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돌아선 우리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되돌려 오기 어려울 것이다. 네. 오히려 그 불신을 더 심화시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이 개파 청산이 4.13 총선 참패의 주요 요인이고 국민들이 좀 이 여당에 등을 돌리는 중요한 이제 요인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 보면은 이 친박계에서도 개파 청산 이야기는 나오고요. 또 비박계에서도 개파 청산 이야기는 나오는데 자, 네네. 어떤 점에서 이주영 의원님 이 개파 청산의 적임자다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이제 친박 또 비박 이렇게 분류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좀 극단에 있는 분들보다도 좀 중간 영역에서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융합을 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후보가 이주영 후보가 가장 적임자가 아니겠는가. 네네. 이런 당 안팎의 분석이 많다는 얘기죠. 아, 그럼 이제 친박과 비박 후보 중에 가장 좀 이 중립 지역에 있다,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는 좀 통합형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당을 뭉쳐갈 수 있도록 융합의 용광로가 되어 줘야 네. 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맞겠다 하는 얘기죠. 네. 의원님 궁금해서 여쭤보면요. 실제로 당내에서 좀 비박계, 친박계 상관없이 여러 의원들과 두루두루 소통하고 친하신 편입니까? 예, 제가 좀 가장 그런 소통을 잘 하고 있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네. 이 새누리당의 차기 당대표는요. 어쨌든 네. 내년이 대선이잖아요. 네네. 대선 관리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또 기여하는 당대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좀 계획이나 전략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제가 2007년 대선 당시에는 당 정책위 의장 또 정책 상황실장으로 정책 비전 대회를 기획하고 또 정책 공약을 총괄해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성공시켰고 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대선 기획단장을 맡아서 전략, 조직, 정책, 홍보, 인재 영입까지 총괄하면서 박근혜 정부 탄생시키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는 네네, 그러셨죠. 등등 이런 이제 능력과 이런 경험 보유했다는 측면에서 정권 재창출 이루는데 가장 또 적임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미 이제 대선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지난 대선에서 또 박근혜 현재 대통령 당시 후보 캠프에서 또 이 요직을 수행하셨잖아요. 네, 그것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친박계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예,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뭐 네. 그걸 억지로 부인하는 건 부자연스럽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좀 현안을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 네. 사드를 배치한다. 이미 지난주에 네. 발표를 했는데요. 네, 생각보다 빠르게 오늘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이 경북 성주도 지금 거세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네. TK 민심이 흔들린다. 이런 네. 이제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네. 의원님 지역구는 이 경남 창원 마산 하포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TK가 아니고 이제 PK에 속하시지만 네, 네. 지금 현재 이 사드 배치 관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드 배치는 이제 북한 핵 위협에 그 방어적인 그런 이제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생존권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주권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배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만은 우리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해를 잘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높은 안보 의식을 토대로 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게 되면 민심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런 일은 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이제 좀 반발이 거세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이 사드 배치에 따른 좀 민심을 또 추스리기 위한 일종의 네. 당근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의 악영향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이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네네. 예, 전자파 인체에 나쁜 영향 미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진실이 정확하게 알려지도록 해야 되겠다. 네. 공연히 이제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괴담이 유포돼서 민심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까지 뭐 여러 좀 뜨거운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언급하셨다시피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도는데요. 대부분 네네. 보면은 이제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한 경우에 더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 측에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될 필요 있다고 보세요? 네, 예, 정부에서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충실하게 정보 제공을 해서 그런 괴담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 사드 배치에 바로 이어서 이 대통령이 대구공항 또 K2 군기지 통합이전 문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 이슈가 조금 사드 배치에 따른 이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바로 그렇게 결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대구 K2 공항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된 또 주민들의 수건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평가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지역 반발도 문제지만요. 야당을 네. 중심으로 국회 내에서도 이 사드 반대 여론이 강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이 국회의 네.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 헌법 네. 60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금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야당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사드 배치의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고, 네. 우리 한국은, 배치될 지역만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군 전력 배치의 근거가 되는 조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요. 네. 또 소파, 이런 것들 내용을 볼 때, 주한미군의 예산과 무기 체계로 도입되는 사드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전당대회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네.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짚었는데요. 네. 이 서청원 전 최고위원, 서청원 네. 의원의 당권 도전이 시간 문제다, 초읽기다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아직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네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혜와 경륜이 높으신 그런 원로, 우리 의원이시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결정하실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서청원 전 최고위원 하면은 이제 2002년 대선 때 이 차떼기가 있었고요. 2008년엔 또 이 공천뇌물 사건 따라다닙니다. 이제 네. 서청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함도 있으시겠지만 좀 네. 이제 이 올드 이미지가 있는데 자, 새누리당의 구원 투수로 등판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네네. 입장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언급하신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이 개파, 전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이제 출마 결정을 하시면, 이제 좀 개파,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걸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서청원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주영 의원님은 경선 완주하실 의지는 확실하신 건가요? 저는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개파 싸움 다시 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개파 프레임을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적임자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또 정권 재창출 잘 해낼 수 있도록 화합의 용광로가 되어줄 당대표 적임자 누구냐 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일관되게 그런 점에서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완주하겠다 하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네. 자, 의원님 지금 20대 국회 들어와서 이제 이 야당에서 좀 중요하게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6월 말로 이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종료됐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또 네네. 특조위와 야당은 그렇지 않다 하는 문제인데 또 이제 네네. 7월에 지금 인양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사건 당시에 이제 주무부처 장관 맡고 계셨고요. 이 네. 팽목항에 계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는 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일단 이제 6월 말로 활동 기간이 이제 조사 기간이 이제 종료된 거고요. 이제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은 그 보고서라든지 백서라든지 이런 거 발간한 일 또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세월호 인양이 되면 선체 내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정부에서는 그 조사에 협조하고 그 여러 가지 요구들을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병행해서 하면 조사 목적에 잘 부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네. 지금 국회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12월 말까지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네. 가서 연장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박성호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놀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네, 2부 여기까지고요.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